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간 17일 향후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제거 작전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을 압박했습니다. 사실상 이란을 최후 통첩한 트럼프 대통령은 NSC 회의를 개최하고 이란 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대한 개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지정학적 위기 대응을 위해 한일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장성에 위치한 상무대에서 처음으로 한미연합 군악 연주회가 개최됐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음악으로 하나 된 한미 장병들은 한미 안보 협력을 문화로 체감하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중동 긴장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이란 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대한 개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은배 기자입니다. 도심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어두워진 하늘 위로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몇 초 간격으로 섬광이 번지며 이스라엘의 방어 미사일이 이를 타격합니다. 중동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각 17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 계정에 우리는 이란의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현재 안전하지만 쉬운 표적이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거라는 표현 뒤에 괄호를 사용해 이는 살해를 의미한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뒤 별개의 SNS 글에서는 무조건 항복하라는 글을 올리며 이란의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 상황실에서 약 1시간 2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개최해 이란 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대한 개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날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하루 단축해 캐나다에서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지원할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격화로 현지 시각 17일부터 폐쇄된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은 오는 20일까지 업무를 중단한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크루스크주에 북한군 6,00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어제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서기는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만난 뒤 러시아 매체 기자들에게 쿠르스크 재건을 위한 북한의 지원 결정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영토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공병병력 1,000명과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한 2개 여단 규모 군사건설 인력 5,000명 등 모두 6,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쇼이구 서기는 이는 북한인들과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보내는 형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이 밖에도 양측의 건설적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테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군 추가 파병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와 군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대변인은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 정권도 노동력과 군인을 빌려주는 대가로 정권의 절실히 필요한 자금을 받기 위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통령실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우려할 일이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현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첫 회담은 현지 시간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두 국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언급하며
양국 협력이 두 국가와 세계를 위해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담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 정상이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특히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3기갑 여단 불곰대대가 연천 다락대 훈련장에서 K1E1 전차 전투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기동 중에도 움직이는 표적을 명중시키며 적 제압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전날 내린 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긴 훈련장을 K1E1 성능개량 전차가 질주합니다. 기동 중 표적을 발견하자 지체 없이 포탄을 발사합니다. 움직이는 표적부터 뒤이어 나타난 표적들도 포탄을 맞자 속수무책으로 쓰러집니다. 육군 3기갑여단 불곰대대가 실전 같은 상황을 반영한 K1E1 전차 전투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병 200여 명과 전차, 장갑차 등 75대의 장비가 투입돼 전차 사격 능력과 전술적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습니다. 나아가 팀 단위 전술훈련과 중대급 쌍방훈련도 병행하며 부대 단위 전투력도 끌어올렸습니다. 전차 승무원들의 협동력과 전술적 상황 조치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불곰대대는 지금 이 순간 전장에 나가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실거리 표적 중심의 승무원 자격 사격을 통해 기동 중과 정지 상태에서의 표적 제압 능력도 향상시켰습니다. 실제 작전 환경에 준하는 상황 속에서 실거리 표적에 대한 사격 명중률을 향상시키고 기동 및 정지 상태에서의 적 표적 제압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한편 부대는 훈련에 앞선 온열 질환 예방 교육과 안전 점검 체계 적용을 통해 장병들의 안전 관리에도 힘썼습니다. 육군 3기갑여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담금질을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뒤부턴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중부와 남부 지역에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올해 장마는 전년보다 제주 지역이 일주일, 중부 지역은 닷새가량 빨리 시작되는 셈인데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인명피해 제로화,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여름철 위험기상 대비태세를 확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제적인 재난안전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현장 지휘관 중심의 적극적인 재난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급 재난 발생 시 장병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전군에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지침에서 지휘관을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격오지 등 위험지역 주둔부대 병력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항공기와 선박 등 주요 장비를 결박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악천후에는 모든 야외 활동을 중지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만약 기상특보가 해제되면 주간 3인 이상 조를 편성해 통신 안전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야외 활동을 시행토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다가올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인 상무대에선 쉼없는 교육과 훈련으로 정예 인력 양성에 한창인데요. 그 가운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상무대에서 처음으로 음악을 통한 한미 교류회 장이 마련됐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장엄한 선율이 흐르자 객석엔 모두 숨을 삼킵니다. 공연을 지켜보며 저마다 눈을 반짝입니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 같은 박수로 화답합니다. 6.25 전쟁 발발 75년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장교 교육의 요람인 상무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미 군악 연주회가 무대에 섰습니다. 장병과 6.25 참전용사 등 2,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한미 군악대가 선보인 정통 관악을 비롯한 보컬, 성악, 랩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에 빠져듭니다. 래퍼 출신 조교 주병호 상병의 특별 무대와 유명 성악가와 군악대의 협연은 공연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 음악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한미동맹의 깊이와 의미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공연한 미군 측도 반깁니다. It's always a pleasure to perform with our ROK Army counterparts. I think it really shows the togetherness of our two nations, the fact that we train together. 공연을 누린 신임 장교들은 첫 자대 배치를 앞두고 이번 공연을 통해 국가와 군인의 사명을 되새기고 한미 안보 협력을 문화로 체감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악은 언어보다 깊은 울림으로 세대와 국경을 넘어 하나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미군악대는 앞으로도 음악으로 동맹의 가치를 나누며 미래 세대 장교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전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북한 전후 세대가 보는 6.25 전쟁의 실상과 의미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있는데요. 북한은 아직도 한국과 미국이 먼저 침략했다며 두 나라에 대해 적개심을 가질 것을 주민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걸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한국에 온 탈북민들은 전쟁의 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이일규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6.25 전쟁은 북한 남침이라는 내용을 담은 구소련의 비밀 문서가 국제적으로 많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또 어떻게 항변을 하고 있는지, 북한 주민들도 이런 배경을 알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정부적 차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항변하는 방식이 아니라 완벽하게 무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제 뭐 좀 이제 한류가 들어오고 드라마를 보고 하는 좀 그런 거는 있지만은 이제 어떤 전쟁에 대한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냐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민들이 크게 관심도 없고요. 태어나서부터 이제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거란 걸 너무 이제 매일과 같이 설교받은 사람들인지라 설령 한두 마디 실제 이건 김일성이 일으킨 거라고 말을 해도 믿는 사람도 없고요. 또 믿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럼 한국에 오셔서 6.25 실상을 보고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제가 대한민국 와서 이제 그 전쟁 그 기념관이라는 데를 갔었습니다. 근데 북한에도 똑같은 전쟁 승리 기념관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가 뭐 그렇게 원수가 좋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이념이 중요하다고 이제 서로 맞붙어서 총질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났고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체제 이념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하루빨리 이제 북한이 쓸데없는 이념 고집을 하지 말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데 혈안이 돼서 날뛰지 말고 하루빨리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 저는 탈북민이 한 사람으로서 북한이 변화를 유도하는데 한몫 단단히 함으로써 우리 후세들한테는 정말 이런 비극이 이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북한은 그 전직 영웅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또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들이 안보 교육을 할 때도 꼭 젊은 세대들에게 우상화 교육을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은 이제 전쟁물 영화도 많이 만들고요. 또 전쟁 참가자들을 다 영웅으로 묘사해가지고 이제 이따금씩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안 하는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전쟁 의식이 많이 희석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분노를 유발시키고 각성을 시키는데 많이 이제 전쟁 그 참가자들 활용을 합니다. 네. 그럼 탈북 후에 한국에 와서 호국 영웅들을 대하는 한국의 안보관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또 서울에 사시면서 한국의 군과 국민들의 안보 태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이제 북한은 정말 그 수동적인 세뇌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영웅들을 존경하고 영웅들이 그 영웅적 소사시에 대해서 감동하도록끔 수동적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와서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정말 이 영웅들을 존경해야 된다고 강제로 주입하는 방식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호국 영웅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경심을 표시하고 그들을 이제 영웅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감동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저도 받았고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일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어서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군 합동 최종 공격 통제관인 제이택 요원의 하루를 들여다봅니다. 저는 지금 충북 단양에 있는 양방산 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공군 제이택 요원이 참가하는 한미연합 캐스 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이택은 적진에서 정확한 타격을 위해 폭격을 유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핵심 정예 요원입니다. 제가 직접 훈련 현장으로 들어가 제이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F-16 들어올 거지. 네. 지대 공기업이 지금 제압된 상태야? 네, 제압된 상태입니다. 레디오스는 100m 지금 CD 잡혀 있습니다. 학교 지금 제이택이 뭔가요? 네. 제이택은 합동 최종 공격 통제관이라는 뜻으로 공중에 있는 전투기 등의 항공 자산이 지상군과 교전 중에 있는 적들에 대해서 공대지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유도 통제하는 능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훈련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금일 훈련은 그 프리덤 플래그 2일차 캐스 훈련으로서 현재 여기 있는 단양 지역이 적에 의하여 이제 점령당한 상황입니다. 제이택들이 고지에서 적 지역 안에 있는 고가치 표적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잔존하고 있는 적들에 대해서 항공 타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타격관에 있어서 우리 제이택들은 보시는 GLTD라는 장비로 레이저 조사를 해서 전투기 조종사가 투하한 무장이 레이저 빔을 따라서 정밀 폭격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훈련이 진행됩니다. 한 측의 KF-16과 미측 KF-16 두 편조가 연속으로 들어올 예정이며 전체적으로 연합 캐스 훈련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션 넘버 3023. I'll give you situation update 25 Bravo. Call when ready. 랜스 36 어버트인 클리어 하겠습니다. Do you see in your path? West of the parking lot there is one building. The building is your target. Request the target capture. Attack successful. Enemy communication center is destroyed. Mission complete. You are approved outbound. Maintain 14,000 through 15,000 feet.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우리 항지단은 그리고 제이택은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신뢰와 믿음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헌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공군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6.25 전쟁 당시 사진 기록을 남긴 이민식 대장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의 유산을 지키고 있는 아들과 손자에 대해 안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의 20년 발전 사상 찬란한 새 페이지를 장식할 하늘의 도깨비라 불리우는 팬텀기가 드디어 지난 29일 우리 공군에 인수되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아들인 임정희 작가 역시 군의 역사를 기록하는 국방뉴스 제작에 1966년부터 70년까지 참여합니다. 가족 모두 해외로 이민 갔지만 이민식 대장이 남긴 방대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이들은 5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료를 저한테 남기는 바람에 제가 평생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 이고 사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집도 여기 사무실 50년 동안 이사도 못하고. 3대에 이어 사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민식 대장의 손자 임준영 작가.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가 모토인 그 역시 역사의 유산과 이름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할아버님의 컨텐츠를 아버님이 이제 마무리를 하시려고 여기에 계속 계셨던 것 같은데 그 마무리를 제가 끝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냥 이민식의 작품이다라는 거를 저는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목표라서. 하지만 사진 속 방대한 역사 정보를 분석하기엔 역부족. 그는 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손길을 3만여 장이 넘는 사진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손을 잡고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는 크게 날 거고,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오신다면 환영합니다. 네. 기록에 대한 보존이 없다면 역사는 전달될 수 없는 법. 이민식 대장이 남긴 역사의 기록이 바스러지지 않고 다시 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KFN 뉴스 안지연입니다. 지난 18라운드 승리로 무승 탈출에 성공한 국군 체육부대가 오는 경기에서 대전과 지난 맞대결 서력과 함께 2연승에 도전합니다. 국군 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오늘 오후 7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 하나시티즌과 K리그1 2025 19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다음 달 1일 저녁을 앞둔 스트라이커 유강현 병장이 친정팀을 상대로 골사냥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강현 병장이 군인 신분으로 경기에 나설 기회는 이번 경기를 포함해 3경기뿐입니다. 유 병장은 군 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전역전 휴가까지 반납했고 오직 팀의 승리를 견인해 복귀를 앞둔 대전 홈팬들 앞에서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국군 체육부대는 지난 주말 포항전 승리로 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만큼 이번 대전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8승 3무 6패, 승점 28점으로 리그 5위를 달리고 있는 국군 체육부대 남자축구팀 경기는 KF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이 17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5 해군 지능정보와 정책발전 세미나와 네이비스 고스트 발전 컨퍼런스를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무인체계로 발전하는 강한 해군, 해양강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엔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AI와 무인체계 기술을 기반으로 해군 작전과 운용 개념이 더욱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수사가 대구기지에서 안정적인 군수 대비 태세, 항공무기 체계 국산화와 정비능력 발전에 대한 통합적 논의를 위해 정비능력발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전위원회에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유관기관과 카이, 하나시스템 등이 참석해 민관군이 함께하는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육군 36 보병사단이 고 심일 소령의 군인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는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한 고 심 소령은 6.25 전쟁 초기 6탄 특공조를 편성해 북한군 자주포 여러 대를 격파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장병들은 선배 전우의 공헌을 영원히 기리고 기억하는 한편 대비태세 확립에도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성현욱 상병도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고 있냐? 야 현우가 예, 상병 현욱. 휴가 복귀 중인 오진철 일병도 집에 언제 가냐? 진짜 복귀하기 싫다. 입대를 앞둔 준영이도 이제 군 입대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네. 모두 임모와 하는 말.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왜?
군대를 왜 가는 거야? 그럼 6.25 전쟁 때 그들은 왜 목숨 바쳐 싸웠으며 학생들은 왜 연필 대신 총을 잡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고 그들은 왜 감옥살이를 하면서까지 독립을 외쳤으며 한 젊은 청년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을까? 대체 왜? 내 곁에 있는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사랑해. 우리의 조국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주체가 되고자 했던 그 결연한 의지와 호국 정신을 이어받고자 그렇게 우리는 군인이 되었다. (6월 18일) 기상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면서 무더위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종일 남서해 지역으로 해무가 끼어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으며 오후 중반에 뇌우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철원 17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 기온 서울 32도,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 충청 지역의 구름과 남해와 서해 지역의 해무로 인해 공중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모레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면서 내륙에서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은 주말 아침부터 날이 개겠지만 남부 지방은 다음 주 초반까지도 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